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결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퍼플렉시티 AI가 기업 가치를 18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리프트는 이르면 올여름부터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쉬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 AI 부문 임원진을 개편했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 후 15개월 동안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이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결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와 금리 전망을 주시하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하락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3% 하락했으며 다우 지수는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택건설업 관련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3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경제선행지수는 0.3% 감소해 경기 둔화 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4월 2일 만료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또 다른 요인은 금요일 예정된 4.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으로 주가 등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솔리타 마르셀리는 현금 보유 최적화와 지속적인 수익 창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퍼플렉시티 AI가 기업 가치를 180억 달러로 평가받으며 5억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작년 90억 달러 평가 이후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퍼플렉시티는 AI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구글 및 오픈AI의 챗GPT와 경쟁 중입니다. 최근 AI 기반 웹 브라우저 포맷과 심층 연구 기능을 공개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연간 반복 매출은 약 1억 달러이며 활성 이용자는 1,500만 명 이상입니다. 투자자에는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퍼플렉시티는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 논란에 휩싸이며 포브스, 와이어드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에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2019년 출시 이후 매년 50억 달러 이상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약 5억 달러를 감축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테드 라소, 더 모닝 쇼, 슈링킹, 서버런스 등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받았으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사보다 구독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2024년 말 기준 애플 TV 플러스의 구독자는 약 4,04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넷플릭스 피콕과 함께 월 15달러의 번들 패키지를 제공하며 애플원 구독 서비스에도 포함해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이르면 올여름부터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서비스는 토요타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웨이 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애틀랜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리프트는 기존 인력 구조를 변화시켜 운전자들이 차량 관리, 원격 지원, 지도 데이터 검증 등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버와 마찬가지로 인간 운전자와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진 중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등에서 우버와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쉬리의 성능 향상을 위해 AI 부문 임원진을 개편했습니다. 비전 프로를 개발한 마이크 루겔이 쉬리를 총괄하며 AI 부문 책임자였던 존 지안난드레아의 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루겔은 소프트웨어 총괄 크레이그 페더리기에게 보고하게 되며
비전 프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맡았던 폴 미드가 로웰의 기존 팀을 이어받았습니다. 애플은 AI 개발 지연으로 쉬리 개선 기능 일부를 2026년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애플은 최근 AI 혁신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지고 있으며 아이폰 16의 주요 AI 기능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AI 전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 후 15개월 동안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량 외부 스테인리스 스틸 트림 패널이 주행 중 분리될 위험이 있어 도로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패널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접착제와 보강 장치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3월 21일경부터 수정된 부품을 생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콜은 사이버트럭의 8번째 리콜이며 지난해 트렁크 외정, 패널 이탈 문제 등으로도 리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젠슨 황은 1월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는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온2 및 D-Wave 퀀텀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황은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열린 퀀텀 데이 행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장되었음을 인정하며 여러 양자 기업 대표들과 공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는 CEO가 직접 자신의 실수를 검증받는 첫 사례라며 양자 컴퓨팅의 발전 속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연구를 위해 하버드 MIT 연구진과 협력하여 보스턴의 NVAQC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GPU와 양자 프로세서를 통합해 AI 및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이키가 3분기 매출 감소폭을 예상보다 줄이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12.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110.1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54센트로 예상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또한 높은 할인율과 재고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총이익률은 41.5%로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었던 이유는 연말 쇼핑 시즌 동안 수요가 증가했고 페가수스 프리미엄과 보메로 18등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어조던 1, 에어포스 1, 덩크 등 인기 제품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재고를 적극적으로 소진하며 매출을 방어했습니다. 나이키는 20억 달러 절감 계획을 시행하며 인력 감축, 제품 공급 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을 줄였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이키 직영 매출은 12% 감소했고 봄의 매출은 7% 감소했으며 컨버스 매출은 18% 줄어드는 등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중국 시장에서의 약세로 중국 매출이 17% 급감하며 전체 실적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오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